뉴 미디어 트렌드, 샌드박스 네트워크, 데이터랩 지음, 노성산, 김세미나, 오혜신, 데이터랩 해가지고 3명이 같이 지었다 이 말이네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방대한 양의 유튜브 데이터를 분석하는 팀, 매일 업로드되는 2만여 개의 콘텐츠와 상위 1만여 개의 유튜브 채널 데이터를 분석하며 유튜브 공식 파트너사에게 제공되는 CMS를 통해서 매일 10GB 가량의 채널 내부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거시적인 트렌드 분석은 물론 창작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서 세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유튜브 컨설팅이 필요한 외부 기업과도 활발히 협업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유튜브 빅데이터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책에 가장 핵심적인 10가지 트렌드 키워드를 담았다. 사회 문화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콘텐츠와 뉴 미디어 산업에 대한 최신 동향과 인사이트를 전한다. 노성산은 데이터랩의 개발자, 총괄 개발자 운영, 김세민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유튜브 시장의 다각적인 퍼포먼스 평가를 위해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연대 응용통계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런 오혜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또 역시 경영학에서 고려대에서 석사학위 등을 받아서 이렇게 노성사는 총괄이면서 MBA 중국 또 이렇게 한국 오라클에서 이렇게 학위를 받았다. 뉴 미디어 트렌드 2022 도서명은 논문 기사 짧은 음어로 이렇게 표기를 따르고 뉴 미디어 트렌드 샌드박스 네트워크 데이터랩이라고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이쪽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연구를 하신 분들인데요. 프롤로그에서 뉴 미디어 산업이 맞이할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 올해 들어서 유독 메타버스니 아바타니 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회자되고 있다. 메타버스, 아바타. 모든 분야에서 메타버스라는 꼭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뿐인가요? 전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은 고대 인물만큼이나 희귀합니다. 모두 휴대전화나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샌드박스 트렌드 분석 책을 출간해야만 했던 이유는 샌드박스는 올해로 창업한 지 6년째입니다. 그 사이에 콘텐츠와 미디어 환경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튜브는 전 세대로 방문하고 모두가 사용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첫째, 유튜브가 세상을 가면 그릇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런 이유로 샌드박스에 축적된 노하우를 보다 의미있게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물론 고민은 없지 않았습니다. 저기는 샌드박스가 유튜브 관련 책이 아닌 트렌드 관련 책을 출간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도하고 나니까 확신이 난단 말이죠. 샌드박스 데이터랩에서는 유튜브의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대중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를 연구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호 보완하며 시너지를 내는 세상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회 전반에서 급속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30년치의 변화가 1, 2년 사이에 일어났다고도 하죠. 하지만 인기를 진행한 팬데믹 이전부터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줌, 메타버스, 이커머스 등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이것들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사회의 관성 때문에 공격적으로 변화하지 못했던 사회 문화가 팬데믹을 기점으로 완전하게 바뀌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듯 합니다. 팬데믹 콘텐츠 미디어 업계의 변화도 양상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의 첫째 가장 큰 변화는 취향 기반의 니치 한 콘텐츠 제작과 소비로
트렌드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블록버스터가 콘텐츠 산업을 주도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취향을 고려한 아주 세분화되고 가벼운 콘텐츠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디지털 중심의 플랫폼 수용도가 급증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 생각도 같습니다. 물론 이전 생상에 대한 갈망이나 그림은 존재할 것입니다. 이는 샌드박스의 경험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샌드박스는 7월과 1월 오프라인 경험을 연계시킨 팝업 스토어 이렇게 오픈했고, 많은 발전이 미디어 생태계에서 데이터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이처럼 새롭게 밀려오는 파도는 모든 영역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파도를 잘 타고 넘어서 리드할 것이냐, 머뭇거리다 파도에 삼켜 잠길 것이냐. 그래서 콘텐츠 이런 것이 유튜브 내에서 대중적인 IP나 콘텐츠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대체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유통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승리가 될 사람들이 빠르게 앞장선다는 거죠. 반대로 대중적으로 접근할 만한 자본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다수 대중이 아닌 일부 커피 마니아하고만 소통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깊이 있게 소비하는 마니아층에 다가가기 위해서 사전 고민을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일단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바이럴되지 않는다는 것이 유튜브 플랫폼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합니다. 파급력이나 확산성이 예상보다 약할 수는 있지만 콘텐츠가 정기적으로 소비되고 재생산되는 점에서 오히려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창작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창작자들이 데이터를 참여하고 트렌드를 읽는 능력 역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콘텐츠 트렌드는 지금 당장 유행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잇는 거대한 흐름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라는 과학적인 지표에 사회 문화적인 통찰을 더하다. 샌드박스 스토리를 조언을 받아 최종적으로 10개의 키워드를 선정했다. 데이터를 통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다. GPL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 그리고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렌드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단순화하려고 싶지는 않았기에 자료와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를 내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통계.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파트 1, 파트 2. 사회문화적인 트렌드를 10개의 핵심 키워드로 정리하고, 부캐.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관심을 갖는 매우 핫한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부캐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부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성공적인 부캐를 가질 수 있도록 팬덤은 아이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팬덤, 연예인뿐만 아니라 셀럽, 평범한 개인도 심지어 기업이나 상품도 팬덤을 갖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팬덤으로 이어지지 않는 브랜딩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숏폼 콘텐츠. 지난 몇 년간 유튜브가 폭풍 성장했다면 앞으로는 숏폼 콘텐츠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숏폼 콘텐츠의 MZ세대가 열광하는 이유와 숏폼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숏폼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정리해봤습니다. 호모지쿠스.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가져온 삶의 변화에 대해서 민테크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재테크 붐이 불면서 이제는 주위에서 재테크를 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2030의 새로운 문화. 메타버스는 2021년 한국을 강타한 가장 큰 트렌드로 단연 메타버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존재합니다. 샌드박스는 콘텐츠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보다 사용자 경험적인 측면에서 메타버스를 분석했습니다. 나아가 메타버스가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리지널 콘텐츠. 미디어 기업에서 커머스 기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독점적인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수급하는 영역에서는 왜 그토록 콘텐츠 확보에 애쓰는지, 반대로 콘텐츠 제작 영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자, 이렇게 e스포츠는 게임을 넘어서 정통 스포츠를 위협하고 있으며 브랜디드 콘텐츠, 성장 초기의 진동을 끊어서 브랜디드 콘텐츠는 더욱 참신하고 당당해졌습니다. 콘텐츠 알고리즘, 우리가 하루 종일 알고리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강력한 알고리즘은 유튜브 플랫폼이다. 유튜브 플랫폼은 샌드박스에서 출간하는 첫 번째 트렌드라 의욕과 열정이 없었지만 책을 집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콘텐츠나 미디어 관련 일을 하는 분들께 이 책을 권합니다.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거나 플랫폼을 활용해서 자신이 하는 일에 접목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이필성 노생산 2021년 10월 정리했군요. 데이터로 살펴보는 유튜브 인사이드, 성숙기의 유튜브, 분열을 풀어요. 새로운 나 북기의 전성시대, 팬덤문화, 숏폼 콘텐츠, 호모지쿠스, 재테크, 메타버스, 오리지널 콘텐츠, 이렇게 다양하게 있군요. 브랜디드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데이터로 살펴보는 유튜브 인사이드, 데이터로 TV, 라디오, 신문, 레거시 미디어가 서서히 가려져 않고 새로운 플랫폼이 부상하면서 뉴미디어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강의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비롯해서 쇼폼 플랫폼의 대표 주자인 틱톡, 소셜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의 OTT 플랫폼이 대표적인 뉴미디어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확장된 비대면 문화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가속시켰다. 자, 주도하는 대부분의 인기 트렌드는 대체로 뉴미디어 콘텐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파트 1에서는 2001년에 주도한 국내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튜브 데이터를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성숙기에 접어든 유튜브의 어제 오늘 국내 유튜브 시장의 규모와 특징은, 국내 유튜브 시장은 조회수와 신규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성장기의 궤도를 벗어나서 어느새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조회수 증가와 이전보다도 둔화되어서 월 350억에서 400억 회 사이로 서서히 성장 중이며 채널의 신규 구독자 수도 감소세로 보인다. 하지만은 유튜브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섰다고 해서 채널 전체의 성장이 멈추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속 있는 콘텐츠, 개성 넘치는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채널들은 여전히 파일을 늘리며 성장하고 있다. 국내 유튜브 시장의 채널 규모별로 분포를 보면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규모 있는 채널 비중은 2020년 동월에 비해서 7.6%나 증가했다. 유튜브 시장에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자가 존재한다. 개인 크리에이터 채널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유튜브가 필수 미디어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형 제작자가 우정하는 채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급감하고 있다. 구독자 수는 기업형 채널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이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자, 이 데이터가 늘어나고 개인이 하는 데이터가 가장 국내 유튜브 시장의 주요 버티컬 탐색은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의 개성이 담긴 다양한 영상이 업로드 되지만은 그
그 중에서도 유독 대중적인 호응을 얻으며 주목받는 소재와 형식이 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 데이터랩에서는 국내에서 많이 시청하는 주요 장르, 즉 버티컬을 선정하여 이들의 상대적인 규모 및 경쟁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유튜브 버티컬 지형도를 그렸다. 종교, 정치 등과 같이 특정 그룹을 대변할 수 있는 카테고리나 국내보다도 해외 트래픽이 압도적으로 높은 논버블류의 카테고리나 버티컬 분석에서 제외했다. 최종 선정된 버티컬은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전문 분야, 푸드, 음악, 게임으로 모두 6개 분야이다. 자, 여행과 믿음을 선도하는 엔터테인먼트 버티컬. 엔터테인먼트 버티컬은 기획형 예능 콘텐츠가 주를 이룬다. 과거 레거시 미디어에서 인기 있었던 개그 및 예능 프로그램들이 그랬듯이 유튜브에서도 엔터테인먼트 버티컬의 인기 채널은 대중적인 사랑을 받으며 각종 여행과 밈을 선도한다. 채널 조회수는 높은 반면에 소수인 인기 채널의 조회수를 독식하는 특징이 있어서 독점력이 강한 버티컬이다. 하지만 버티컬 내의 경쟁구도가 재현되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진입 장벽이 낮은 라이프스타일 버티컬. 라이프스타일 버티컬은 일반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 브이로그, 뷰티 및 패션, 동물, 운동 콘텐츠가 여기에 포함된다. 라이프스타일은 일상과 관련된 버티컬인 만큼 다른 버티컬에 비해서 크리에이터가 부담 없이 쉽게 진입할 수가 있다. 덕분에 이 버티컬은 지형도에서 가장 많은 채널 수를 자랑한다. 시청자 선호가 분명한 전문 분야 버티컬과 개인 버티컬. 2020년 전문 분야의 개인 버티컬은 지형도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었다는데 조회수 높은 채널이 많은 푸드 버티컬은 먹방, 요리 레시피, 맛집 리뷰, 음식 관련된 콘텐츠를 포함한다. 시청률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만큼 채널의 평균 조회수가 매우 높다. K-팝 인기의 바로미터 음악 버티컬은 가수 공식 채널, 커버 댄스, 플레이리스트 등 노래 및 춤에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포함한다. 조회수도 상당히 높다. 음악 이렇게 음악이 엔터테인먼트, 푸드, 라이프스타일, 전문 분야, 게임 이렇게 엄청 높은 것이 아주 독점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 거죠.